행정행위와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행정의 의의하고 종류에 관해서 다뤘고, 자, 이번 시간은 행정의 내용에 관해서 다루는데, 행정의 내용에 관한 거는 일단 분류부터 알아야 돼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나눠지고, 법률행위적 행정은 다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라고 나눠지죠. 명령적 행정행위는 의무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하명, 그 다음에 의무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허가면제인데, 허가는 일반적, 상대적, 예방적 금지 해제고, 부작 의무 해제죠. 금지 해제. 기타 의무 해제, 자기 부작위 급부 수인 의무 중에 기타 의무 해제가 면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하명 허가 면제, 입에 줄줄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는 법률 허가를 만들어주는데 없는 걸 새로 만들어주는 게 특허고, 있는 기본행위를 보충해서 완성시키는 보충행위가, 보충해서 만들어주는 게 인가고, 본인이 아니라 그 대리인이 대신 만들어주는 게 형성의 공통이긴 한데, 이건 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허인과 대리, 이것도 입에 줄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행정행위는 확인공증 통지수리, 이렇게 해서 입에 줄줄 나오는 거로 분류를 간단하게 끝내는데, 그거 알아둬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자, 일단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인데, 이 처분성은 하명 허가 이런 거, 그 행정행위라는 거 하명 허가 사례인지를 알면은 처분성은 문제가 없어요. 행정행위 중에 그 처분성이 논란이 되는 거는 공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증에 관한 거 잠깐 보여주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잘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증 380일인데 이거 봐요. 인정부정 사례가 막 뒤엉켜 있잖아요. 이거 빼고 나머지 행정행위는 다 처분성 인정, 이렇게 보면 돼요. 320이라고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노동조합 규약의 변경 보완 시정명령은 처분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노동조합 규약은 우리가 1편에 수리를 하는 신고 중에 노조 설립 신고에 관한데, 노조 설립 신고서와 노동조합 규약이 원칙적인 심사 대상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그 이외의 거 심사하는 건 제한된다라는 거 맞죠? 감사헌법상 소속 장관 등의 병상 명령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행위다. 그래서 감사원의 변상 판정, 이게 1023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1023에 보면 이게 짧지만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대상적 격과 피고적 격에 관해 두 가지를 판시하고 있어요. 1023의 그 중간에 재결주의의 1번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이게 321인데, 감사원의 변상 판정 처분, 이게 원처분이거든요. 얘도 처분이긴 한데 얘가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재결주의에 관한 특별 사례라.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만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감사원은 얘가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이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청의 경우는 감사원이나 위원회 자체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감사원장이 아니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와는 별개로 소속 장관 등의 변상명령 자체의 위법 사유가 있을 수 있어 변상명령을 별도로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도 있고, 또 다음 줄 보면 회계관계 직원 등의 변상 책임에 관해 감사원은 추상적인 변상 의무의 유무 및 범위 등을 확정할 뿐이고, 얘는 추상적인 거고, 변상 판정의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변상금 납부 의무는, 구체적인 거는 소속 장관 등이 감사원의 변상 판정서를 첨부한 변상 명령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 그러니까 구체적 의무와 관계되니까 얘도 독립한 처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명의 법적 성질인데 기숙행위죠. 그래서 유가보조금 그 반환 명령, 이거는 의무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숙행위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량행 기숙행위도 봤는데, 이런 기숙행위는 외워둘 필요가 있다 그랬죠. 재량행위가 대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하명의 사례인데, 화약류 안정도 시험 대상자가 청포화약 안전기술협회, 이거 1편에서 아주 드문 공재단 사례로 최초 판례이기 때문에 외워두라 그랬죠. 안정도 시험을 받지 않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일정한 기한 내에 안정도 시험을 받으라는 검사 명령, 이거 의무부과잖아요. 여기 뭐 별 그 논거가 없지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의무부과니까 처분에 해당한다.
그다음 하명어가 이 명령적인 거 공통이죠. 그 위반하면 처벌 강제되는 대신에 그 위반한 사법상 법률 행위는 유효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마투표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막권이라 그러죠. 그 이동금지 의무 위반 이거 매매를 금지한 이 취지는 이 사행성이 운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걸 사행이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박 같은 경우 핵심 표지가 사행성이고요. 운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는 뭐 고스톱도 못 치고 미나토밖에 모르는데 진짜 그 이쪽에 뭐 타짜라는 영화가 그런 것 같은데 보지 못했는데 거기 그러면 이쪽 뭐 계통의 고수 같은 경우는 실력에 의해서 운이 아니라 실력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건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럼 그건 도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옛날에도 그 내기 골프 1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는데 100만 원 내기 했는데 그 무죄 판결이 나와가지고 한번 언론에 떠들썩했는데 골프는 실력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되는 거지 운에 의해 사행성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죄 나왔거든요. 그때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처벌되는 건 몰라도 사법상 법률적 효력에 발생까지 방해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그럼 막권을 팔아넘겼다면 소유권 넘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애국한관리법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는 이것도 민법상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 처벌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처벌되는 것뿐이지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뭐 명령적 행정행위의 개념 갖고 나오는 판례라 애울 게 없죠. 예외적 승인과의 구별인데 이건 뭔가 한 개 법률이 아니라 두 개 법률, 뭔가 금지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라든가 이게 220이라고 220에서 인용했던 거죠. 문화재보호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지역, 지역지구 구역 입에 줄줄 나와야 돼요. 강론에 가면 그 국토토지행정법의 그 지역지구 구역 요 분류까지 알아둬야 되거든요. 그 강론에서는 자연공원구역 이게 이제 국립공원이 자연공원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공원에 관한 그 지정과 관리에 관한 게 자연공원법이고 그 북한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북한산 국립공원 이 법률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하고 달라요. 그 북한산 국립공원 하면 일반인들이 삼객이라고 하죠. 그 삼객 그 옛날 그 용어고 이제 지금 등산객이라고 하는데 그 삼객들이 북한산, 도봉산, 사패산이라고 각각 별개로 부르는 세 개 산을 합쳐서 법률 용어로는 다 이게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서울에 또 명산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 뒤에 있는 관악산이 있는데 그거는 도시 그 자연공원이에요. 그 도시공원이에요. 그래서 도시공원법에 적용받지 자연공원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악산과 북한산은 법적 지위가 현저히 다릅니다. 참고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에 관한 용도 변경 승인에 관한 거.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는 예외적 승인으로 재량행위다 그랬죠. 근데 이게 그냥 바뀌면 국토계획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건축법만 적용되면 허가로서 기속행위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다만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 허가인데 이게 예외적 승인이랑 같은 말이에요. 맨 밑에 줄 수익적으로 재량행위다.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 다음에 국제적 멸종위기 중에 이게 곰이에요. 곰인데 그 원칙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을 금지, 원칙적 금지죠. 용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 장관의 용도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하나요. 용도 변경을 허용, 그러니까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 이러니까 예외적 허가라, 예외적 승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용도 변경 승인은 특정 일에만 용도 외의 사용을 허용해주는 권리나 이익을 위하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예외적 승인과 특허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예외적 승인은 다른 말로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특별한 경우만 해준다. 그러니까 예외적 승인은 달리 말하면 특허하고 동의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학문적으로 이 분리에 관한 명확한 그 연구는 없어요. 다만 이제 관행적으로 예외적 승인으로
허가와 다르다라고 하지 특허가 어떻게 다른 거는 이상하게 연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외적 승인이나 특허나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재량행위라는 성질도 같고 이른바 수익자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다.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게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는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우리가 기출문제 주석 보면서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또라이 같은 게 가끔 사고 친다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는 그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이 학교 경계선이 중요하죠. 그 지난번에도 그 사인의 공법행에서 봤잖아요. 학교 정문 출입문으로부터 50m가 절대 정하고 여긴 절대 안 돼요. 유해 교육환경에 해로운 이거는. 근데 이제 그 이외의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상대 정화구역 여기는 예외적 승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경계가 어디냐에 따라 그 200m 내냐 밖이냐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판단 기준 첫째 줄 끝에 놔도 해당 PC방 전용 시설, PC방 전용 출입구 경계선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 건물이 있는 건물의 경계가 아니라 그럼 건물의 경계는 밖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건물의 경계에 건물이 있는데 PC방 출입구는 그 안쪽에 있으니까 학교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죠. 그 200m 밖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가지고 밑에 두 번째 또 학교 경계선에 가는 것도 나오죠. 학교 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 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라고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하죠. 학교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의미가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눈에 익히면 돼요. 지적공부상 경계선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해가지고 세 번째째 보면 PC방 전용 출입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200m 초과하니까 상대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예외적 승인 사례가 아니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기숙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허가 이거는 건축법만 적용되는 사안하고 달리 이건 재량 판단 영역이죠. 그 다음 허가의 성질인데 명령적, 형성적인데 어떤 금지의 해제, 금지됐던 게 일반적, 상대적, 예방적 금지 해제가 바로 허가 개념이죠. 그 금지 해제라는 측면은 이거는 명령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성적인 거는 그 직업의 자유, 예를 들어 영업허가 받으면 직업의 자유를 수행할 수 있는 측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측면, 또 영업허가가 거부되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는 측면, 이런 것들은 형성적 그 성질, 그래서 복합적 성질이다라는 게 학설인데 판례는 주로 명령적 행정에서 따르는데 기숙행위는 이럴 게 없어요. 그 재량행위는 알아둬야 되는데 다행히 유형화되어 있죠. 자연환경, 사회적 환경 보존이나 기타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이 말 나오면 거부가 가능하다라는 거 무조건. 이건 뭐 기숙행위든 재량행위든. 그 다음에 전자유기장 이거 전자 오락실을 유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장에 가는 게 개념을 해놨나? 유기장 사회보충자료 1페이지에 해놨죠. 거기 중간에 보면 유기장 나오죠. 지금 이제 그 공중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옛날 법에 따를 때 이제 당구장, 전자오락실, 전자유기장, 투한장은 뭔지 모르겠네. 실내 사격장 모를 사람 없고. 하여튼 이런 당구장, 그 오락시설 이런 것들이 유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오락이 이제 전자유기장이죠. 이거는 뭐 논거가 없어요. 그냥 생으로 외워야 될 거고. 프로판가스 충전허가, 총크동 소지허가 이건 외워야 돼요. 이걸 출제 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뭐 안 돼요. 근데 설치허가는 또 기숙행위. 기숙행위는 외울 게 아니라 이건 반대로 허가니까 재량행위를 외워라라는 거죠. 원칙 기숙행위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숙박시설인 러브호텔, 이게 러브호텔 건축허가가 각종 민원이 발생됐죠. 그래서 뭐 여행 다니다 보면 그냥 뭐 시골에 논밭 사이에 산 있는데 그냥 뜬금없이 그 회행하니
있는데 거기다 뜬금없이 러브 호텔이 건축되는 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고려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기속행위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이건 양주군 백성면 사건인데, 그 남현동이라 죠 사당역 일대 그 관악산 그 등산로 중에 하나죠. 그 서울대학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코스인데, 사당역에 있는 거기 남현동 러브호텔 사건도 같은 러브호텔 사건이 많은데, 이건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법이 개정돼 가지고 교육환경,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거부할 수 있다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의미가 없는데,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주류적인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옛날 건축법에 따른 게. 그래서 건축법과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이 자연경관의 숲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의 퇴폐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 이래도 불허할 수는 없다고 했던 건데, 지금 이 부분은 바뀌었어요. 이 부분은 바뀌었는데, 지금도 교육환경, 주거환경과 무관한 일반 건축허가는 이건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법정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된다라는 거고,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약방이 감찰하고. 근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최근에도 출제가 됐잖아요. 19년도, 그죠? 그래서 이제 교육환경, 주거환경이나 뭐 기타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이 말이 안 나올 때 건축허가하면 기속행위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도 뭐 허가라는 거 알면 기속행위 당연하니까. 음식점 영업허가도 마찬가지인데, 그 참고로 음식점 영업허가도 그 참고로 일본의 보충자료 1번에 보충자료 1페이지 보면 위락하면 위로와 쾌락이에요. 쾌락. 단람주점. 이게 이제 그 옛날에 그 김남진 선생님께서 그 허가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허가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때 빼고 광내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개념 정의가 아니라 허가 대상 사업의 예를 든 거거든요. 근데 그 한겨울 교수님 최초평했나 42차 논술답안에서 허가 개념 정의를, 허가는 그 일반적, 상대적, 예방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명령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써야 되는데, 놀랍게도 허가의 개념 정의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사업이다. 허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 사업을 대상으로 금지를 해제해 주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엽기적인 답안이라고 소개한 거 반대, 참 그런 답안은 볼 것도 없이 꽈락이겠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데, 손님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만 허용되면 일반 음식점이에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데 손님들끼리 놀고 즐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게, 노래가 허용되는 게 이게 단란주점이고, 그 접대부, 유흥종사자, 뭐 밴드 부르고 그 유흥종사자와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면 유흥주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도장, 댄스, 무도학원, 카지노 이런 거, 쾌락, 위로와 쾌락. 숙박시설이죠. 숙박시설인데 뭐 이거 예우라고 한 건 아니고, 관광, 일반과 관광 이런 건데, 관광호텔 굉장히 비싸죠. 이런 거 그냥 교양삼아 한번 보라고 했던 거, 유의장은 미리 받고. 그 일반 음식점에 가는 거는 5페이지, 이것도 그냥 교양으로 참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휴게 음식점, 이게 휴게소, 이거 뭐 외울 것도 없잖아요. 고스톱 휴게소 같은데. 자, 일반 음식점, 이게 이제 판례 사항에 등장하는 게 일반 음식점인데, 이거는 그 식사하고 술만 허용되는 거예요. 노래 못 불러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불법적으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막걸리집, 고대 때 막걸리집이 한참 전성기 때는 100군데가 넘었다는데, 제가 8호학번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한 30군데를 줬는데, 지금은 한 군데가 두 군데, 형님네가 그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 옛날에 고무집이 있었는데, 고무집도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그때 뭐 그 종강 파티, 개강 파티 뭐 이런 거 할 때 회비가 2,000원이었고, 2,000원이면 술 취할 정도로 막
떡이 될 정도로 마실 수 있는 그 정도 돈이 1인당 2,000원 그거였는데, 그때 뭐 젓가락 숟가락 성한 게 없어요. 그냥 주전자, 노란 주전자 성한 게 없어요. 왜냐면 그 젓가락 갖고 그 숟가락 갖고 두드리고 젓가락 갖고 두드리고 막 숟가락 갖고 또 뭐 주전자 두드리고 해가지고 막 다 여기저기 찌그러들어 있고 막 그랬는데, 그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에요. 일반 음식점에서는 노래가 안 되는 건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됐다가, 그러다가 노래방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게 그 점점 사라진 거죠. 단란주점이 이제 손님만 노래를 부르고, 유흥점은 유흥종사자, 이거 또 유흥종사자와 함께 노래하는 그게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참고하라고 한 거예요. 자, 재량의 이게 76가 인용인데 중대한 공익성 필요. 이 말 나오면 하여튼 무조건 다 거부할 수 있다. 근데 옛날에는 자연환경의 보존, 자연환경만 공익으로 중시했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건축법 개정 이후에는 이제 그 교육환경, 주거환경, 사회적 환경으로 대법원이 가는데 그것까지 중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형질 변경의 허가 신청된 당해 토지 합리적 이용이나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부관을 붙일 필요의 의무나 그 내용 등을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자연환경 형질, 토지 형질 변경, 토지가 자연환경이잖아요. 인목도 뭐예요? 인목은 심어져 있는 나무를 인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목에 관한 법률도 있죠. 그럼 나무가 누워 있다는 얘기는 나무가 죽었다는 얘기죠. 벌목돼가지고 자빠졌다는 거. 아니면 태풍에 부러져가지고 자빠졌다는 거고, 나무는 서 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나무, 자연환경이죠. 자연공원, 이건 국립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국립공원을 갖다 함부로 이걸 갖다가 공원 사업 해가지고 그 까먹이면 안 되죠. 산림도 자연환경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는데 이 종합 정리한 게 종합 정리한 게 1편에서 봤나 보다. 아, 저기 330에 볼 거예요. 좀 이따 볼 거니까 그냥 페이지 인용 없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 이러면 뭔가 두 가지가 겹치면 성질이 변한다는 거 아시겠죠? 토지 형질 변경. 토지니까 자연환경이죠. 그 다음에 대기환경. 뭐 어때요? 뭐 자연환경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개발제한 구역. 이러면 뭔가 이거는 재량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가 이거는 예외적 승인으로 분류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그 토지 형질 변경행위 농지 토지 다 자연환경이죠. 이 제목 보면 이렇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 의미는 별로 없죠. 이거 건축법 개정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거는 이제 주석을 삭제하는 게 낫겠다. 뭐 정오표까지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회적 환경 대법원이 말하는 이게 주거환경 교육환경 이게 100페이지인데 이게 건축법이 개정되는 그런데, 근데 건축법 개정되기 전에도 충남 소산 마의 3종 불상 여기 저도 가봤는데 이게 이제 그 문화인류학자 김원영 교수가 요 백제의 미수다라고 표현했던 그게 바로 마의 3종 불상인데, 여기에 그 어죽이 그 근처 식당에 어죽이 그 대학 동기들하고 답사 모임에서 답사 갔다가 먹어봤네. 충청도 출신인데 그 충청도의 대표 음식인데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저는 좀 이상하게 지역 연구의식이나 대학 연구의식이나 이런 패거리에 별로 저는 그래가지고 고향인데도 잘 모르는 게 많았는데 여기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기 그 마의 삼존불은 그 세 분의 부처님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불교 성지잖아요. 근데 천주교 성지 해미읍성 여기에 이제 천주교 신도들이 병인박해 때였나 여기서 참수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천주교 성지이기도 한 요 문화재 두 개와 관련되는데 러브호텔 문화재를 향유하면서 섹스를 한다. 남녀간에는 아름다울 수 있을지 몰라도 공익에 비춰볼 때는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는 특수한 사안 이게 그래서 2차 사례로 출제될 만한 논점이 되는 건데 뭐냐면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까지는 근거가 만들어졌어요. 조례에 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례 근거에서 구체적인 고시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됐던 거예요. 준농림 지역 내 이 관리 지역으로 지금 명칭이 바뀌었어요. 준도시 지역, 준농림 지역이 그래서 7급 수험생들은 강론에서 준농림 지역이나 관리 지역이다라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건축 제한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취지의 지정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논점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법 개정 이후에 이게 천안시 사건인데 이거는 그 1편의 실내부 원칙에서 이미 봤죠. 그래서 개정할 때는 이제 삭제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줄 보면 그래도 한 번 더 보면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죠.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이게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건데 저하를 막고 주민 대다수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자 의무로서 이와 같은 이걸 한마디로 사회적 환경이라 그러죠. 사회적 환경의 보호는 옛날부터 중시했던 자연환경의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지어가 이건 뭐 특별한 논거가 없어요.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허가의 법적 근거와 요건인데 그 기속행위와 논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법에 정하는 제한사항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이게 기속행위라는 거고 산림의 선호가 이게 산림은 자연환경 공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지방 7급? 저 정오편 해야 되겠네 저거. 몇 년도 지방 7급이 이제 빠졌네. 저게 논점이 다 출제됐어요. 네 가지인가 논점이 있는데 자 일단 산림의 선행위는 국토의 유지와 그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 첫째. 두 번째,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거부할 수 있다. 셋째, 법적 근거에 관한 게 나죠.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 네 번째까지 산림훼손 허가를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공익침해의 정도, 예컨대 자연경관훼손 정도나 소음 분진의 정도, 분진은 뭔지라 그랬죠. 수질오염의 정도 등에 관해 반드시 수치에 근거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우리는 자연과학이 아니죠.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사회관념상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불허할 수 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다루는 규범이지 자연과학과 다르다는 거죠. 요와 유사한 논리가 정보공개법에 관한 분리가능성의 그 물리적 분리가능성이 아니라 가치 갖고 따진다라는 (587회) 있죠. 587회 있는데 이 사회관념이라는 게 이제 법학적 판단 기준이에요. 사회 통념에 따른다 이런 게 판례에 많이 나오죠. 그 587에 동그라미 3번 있죠. 그래서 분리할 수 있다, 분리가 가능하냐 아니냐 판단하는 그 의미인데 그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물리학하고 우리는 법학은 다르단 말이죠. 그 네 번째 줄 가면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 줘도 공개의 가치 이게 330과 논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허가이권을 주고도 마찬가지 기숙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했다면 그 위법이다라는 거죠. 이건 기숙행위 논의가 연장이고. 허가 신청인데 이거는 허가 없는 신청은 무효가 아닙니다. 취소 사유에 불과해요. 근데 특허나인가는 이건 무효가 돼요. 개축허가 신청했는데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 변경허. 그럼 신청은 개축만 있지 대수선 및 용도 변경허 신청은 없죠. 그래도 취소 등 적법한 조치 없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건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다라는 거죠. 허가 요구인데 금지 해제죠. 그래서 반사적 이익, 영업상 이익 이거 166에서 인용했고 요거에 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논의는 원고적격에서 다루게 됩니다. 종합적인 경업자라고 해서 경업자. 자, 926하고 연결돼요. 금지 해제 여부 331하고 926. 그래서 영업상 이익은 원칙적 반사적 이익이다. 166이죠. 이거 일일이 외울 거 없어요. 허가라는 거 알면 넘어가면 돼요. 그 한의사 면허하고 그 한약업사하고 다르다 그랬죠. 한의사 면허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외울 거 아니에요? 그 의사 면허, 한의사 면허 이거 다 허가 사례는 거 알면은 한약 조제 시험을 통해 약사에게 한약 주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살상 이익에 불과하다는 거죠. 한의사들이 한약 조제 시험을 통해 한약 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 처분에 무효하기를 구하는 당에서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근데 이거는 뭐 그 통상적인 도시의 이런 거. 근데 그 398에 보면 한약업사 이건 다르다 그랬죠? 398에 한약업사 얘는 의료 취약지 398 398에 보면 법률가 일부 배제 괄호 1번 있죠. 한약업사가 지역적 범위죠. 이게 330이라고 관계되는데 한지 약종상화가 조금 있다가 이제 경상남도 고성군의 그 대가면에 거기 이제 한일약방 권생당 약방 사건을 보청자를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한약업사 이거 의료 취약지예요. 그 약국, 그 한의사, 한약국 또 보건지수도 없는 의료 취약 지역에 관한 유인책으로 1계면에 1계 약종사, 한약업사 이렇게 독점적인 걸 허용한다 그랬죠. 한약업사의 자격은 처음부터 영업허가 예정지역을 정하여 치루어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어지고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또는 보건지수가 없는 면에 하나요. 그죠? 의료 취약지역 1인의 한약업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독점적 경영권을 이 법령에서 인정하니까 얘는 법률상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업소는 수급조절,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당초 허가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면허로만 이전이 가능하고 관할구역을 벗어나 다른 도지사 이건 아니 뒤에 부분보다는 어쨌든 다른 면으로만 되지 같은 면에서 이전하는 것도 안 된다. 1계면에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교롭게도 경상남도 고성군 거기다 한일약방이 있는데 그 저희 같은 경우 고향이 저는 이제 광해연면 충북 진천군 광해연면이 제 고향인데 거기 제 친구이자 또 엄마끼리도 충북 보훈 출신의 엄마끼리도 친구예요. 그 정혜정이라고 있었는데 걔가 그 한일약방 집 딸이었어요. 좀 잘 살았죠. 당연히 약방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었더니 그 아버지가 한 500억 정도 재산을 모았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재산이 그렇게 많은지 알았다 해서 제가 뭐 흔들릴 사람으로 보여요? 절대도 없죠. 500억 씨발 500억 진작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흔들리지 않았을까? 근데 걔가 저를 좀 좋아하긴 했어요. 중학교 때. 근데 그 시골 동네고 막 소문 퍼지가니까
또 엄마끼리 친구니까 이거 소문 나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둘이 뭐 그 눈치는 채고 그랬는데 뭐 전에 뭐 만남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서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서울로 전학을 왔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고대 앞에서 그 일일 호프집을 한다고 얘가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그 기숙사 생활할 때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그때 만나가지고 너 왜 그 중학교 때 나를 그렇게 피해 다녔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싫었냐고. 그래서 네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엄마끼리 친구라 여러 가지 불편해서 그랬다 이래가지고 조금 뭔가 진척이 될 뻔했는데 뭐 저는 별 감정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랬었는데, 근데 그 한일 약방이 먼저 만들었는데 그 약국도 광해원 약국이 또 만들어져 나중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료 치약질 때 한일 약방이 먼저 이제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해원 약국은 또 1년 선배 누나하고 또 1년 후배 지집에 가 있는데 그 누나가 또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선배하고 또 불편한 관계가 돼. 그때 한 살 많아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막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연애당 같이 돼버리네. 아니 공교롭게 그 고성군 대가면하고 제 광해원면하고 한일약방이 또 있는데 또 거기 또 집 바로 옆 저희 집 옆집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약방 거기에 또 이제 그 4살 어린 후배 지집에 가 있는데 그 명화라고 지난해 한 몇십 년 만에 그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한 거 처음이죠. 갑자기 몇십 년 만에 전화 자체가 저하고 통화하는 거 처음인데 오빠 나야. 그래 느닷없이 모르는 번호 왔는데 누구냐고. 나 명화. 그래도 혹시 너 갑자기 한약방이 보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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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방 그 보아당은 그건 한약방이고 입에 막 나올 듯 안 나네. 이 고지대가 느닷없이 오빠 나 명화 그래가지고 한번 만났는데 뭐 여성들 그 피부 관리하고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고향 따라 몇십 년 만에 한번 만났는데 희한한 참 우연된 엉뚱한 얘기를 해야겠네. 하여튼 이게 뭐냐면 의료 치약지에 대한 것만 그 배타적 독점적인 걸 보장하니까 법률상 이익이고, 일반적인 한의사 면허, 의사 면허, 약사 이런 거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한지약종상호가 있죠. 이거 그 398에 이것도 비교하고 좀 전에 봤던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약종상인 을에게 을의 영업허가 지역이 아닌 갑의 영업허가 지역 내로 영업소를 이전하도록 한 거, 이거는 기존업자로서 이거는 법률상 이익이란 말이에요. 약종상이기 때문에. 자, 이게 보충자료 사실관계 보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보충자료 5페이지 보면 한지약종상호가인데 일단 A와 B가 1계면 1계 약종성인데 여기는 특수한 게 겹쳤어요. 무슨 고개? 그것 때문에 특수한 사안이 원래는 1계면에 1계인데 1계면은 구역을 나눠가지고 분명하게 해준 특수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A는 고성은 대가면, 이름도 참 희한해. 대가리 자꾸 떠오르는데 또 이름도 유흥이에요. 유흥이. 한일약방. B는 이제 건생당 약방. 이랬는데 고성군수가 B의 영업소 이전 허가를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소를 유흥리로 이전하는 걸 허가했어요. 그 배타적 독점점을 침해한 거죠. 이게 이제 여기 관련 판례 그 하급심을 봐야 이 배경이 나오는데, 원래 면의 1계 약종상인데 다만 이 단서가 적응되는 사안했어요. 하천 줄령은 고개령자에서 험준한 고개, 도서 이건 섬 등으로 인해 그 면 안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약종상이 없는 면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이래가지고 장발고개 오랜만에 보니까 장발고개로 불리는 항남산 능선을 경계로 이게 굉장히 험난한 고개가 있으는 게 약사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서조항이 적용된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이 불편하다 해서 이 단서조항에 따라 각각 약종상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원고는 유흥리, B는 송계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서북쪽 지역의 인구가 격감, 설상가상이죠. 보건지수까지 설치. 이러면 보건소에 약이 싸지 누가 약방약 사겠어요? 영업 상황이 극히 나빠지게 된 B가 그 무단으로 여기서 이전하자 적발해가지고 영업 정지까지 했는데 뇌물을 먹었는지 나중에 이전 허가를 해준 사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때요? 그 각각 구획된 영역에 독점적인 거기 때문에 이전 허가 이거는 침해를 한 거다. 법률상의 침해다 인정한 건데, 근데 이거하고 또 비교할 게 그 전북 김제시 그 장의 사업 그거에 관한 과징금 사건은 이거하고는 사실관계가 또 다릅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게 유사한 사안을 비교하지 않으면 못 써먹는다 그랬죠. 그거를 그게 690일에 있는데, 자, 그 330일에 한지약종상허가 저거 비교할 게 690일도 써볼까요? 690일. 690일에 중간에 바로 1번 있죠? 요게 330일과 비교할 건데, 면허받은 장애자동차 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의해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된 결과는 사업구역 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이것만 보면 뭔지 모르죠. 제가 보충자료 사실관계를 만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그 영업구역이 독점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건데 이거는 얘가 법적으로 이전 허가를 내준 게 아닙니다. 요 경상남도 고성군의 한지약종상 이거는 이전 허가는 법적으로 이전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건 법률상의 침해가 된 거고, 여기 그 전북 김제시와 김제군 요 사건은 법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허가한 게 아니라 몰래 이거를 갖다 남의 영업구역에서 영업을 한 사실상 영업이지 그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보충자를 제가 만들어서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로 제가 말로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주류제지면은 이거 일일이 외울 거 없어요. 근데 3번 다음 페이지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위 이런 건 다르다 그랬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는 직업의 자유,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위는 재산권. 이거는 형성적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또 달라요. 거리 제한 규정이 합법적일 때는 이거는 법률상의 이익이죠. 아까 그 배타적 독점적인 영업권을 한지약종상허가처럼 이거를 갖다 설정해 주거나 아니면 거리 제한 규정 이것도 그 거리 이내에서는 배타적 독점자를 할 수 있게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법률상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리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인데 목욕장에 가는 거지. 지금은 이제 목욕장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연히 신고제로 바뀌었겠죠. 뭐 떼 빼는 게 이게 뭐 굳이 허가까지 받아야 될 그 사안이겠어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거리 제한 규정은 있지만 법령에 위임 없이 한 거니까 무효에 근거하니까 이건 반사적 이익. 간단하죠. 이거 한 번 보면 까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두 번째는 적법한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으로서의 거리 제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이건 그 행정행위 보충 자료에 그 종합 정리했었잖아요. 일반 소매인 간에는 간판이 서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경쟁 관계가 되니까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가 있지만 군의 소매인은 간판을 밖에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 외울 건 아닌데 그 참고로 두 번째 줄 보면
일반 소매인 사이에서는 영업소간의 군청, 읍면사무소, 그러니까 조금 그 인구가 있는데 여기는 그 50m, 그 이외의 지역, 여기는 10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일반 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일정한 거리 제한이 있다는 거. 다음 주 가면 이거는 일반 소매인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 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도 목적이 있다. 이 말 나오면 927로 연결돼요. 이 말 나오면 원고적격 인정이에요. 허가든 특허든 하여튼 이 문장 익혀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당연히 이 문장 외워놔야 됩니다. 답안에 보여줘야 돼요. 일반 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 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기존 일반 소매인이 신규 일반 소매인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는 거. 이 말 나오면 다음 줄 한편 군의 소매인과 일반 소매인 사이에서는 군의 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 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할 뿐더러 밑으로 내려가면 군의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 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일반 소매인의 입장에서 군의 소매인과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군의 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상 반사적 이익이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 기존 일반 소매인은 신규 군의 소매인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 한번 보면 다시는 안 봐도 되는 거니까 양이 많다는 건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보면은 양은 많지만 한 번 봐도 더 안 봐도 될 정도로 오히려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결론만 저렇게 제목 양주를 내면 제목만 저렇게 딱 해놓으면 씨발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뭐 왜 일반 소매인이 뭐고 군의 소매인이 뭐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한 번 봐서 외워지질 않죠, 그죠? 자, 근거 법령상의 금지만 해제된다. 이게 340에서 하고 또 연결되고 232에서도 있는 거죠. 340 보면은 두 법률이 일반법, 특별법 관계가 아니면 각각 다 적용돼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외가 340 보면 예외가 아니라 340에 보면 그 위에 판례 있죠. 어떤 개발 사업의 실행과 관련하여 여러 개별 법령에서 각각 고유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요건과 유가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여러 인허가 절차를 각각 거치는 게 원칙이다. 이게 333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원칙인데 그 예외가 인허가 의제, 그 다음에 복합민원에 가는 거, 계획의 집중 여기 세 가지거든요. 그걸 개정하면서 복합민원으로 참 분류는 어디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복합민원으로 몰아놓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인용하는 번거로움은 이제 줄일 수는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이게 허가인지 뭐 이런 게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게 낫겠다. 그럼 이게 뭐냐면 도로법상 건축허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이거는 별개죠. 그럼 뭐냐면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시장군소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각각 별개니까 다시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판례 또 마찬가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 관련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각각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다 받아야 된다에 관한 표현을 익히면 되는 거고 허가요가 제재 사유 승계인데 개인적인 건 사람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안 되죠. 승계가. 참고로 얘기하면 그 한지 약종상하고 그 제자들하고 그때 그 거제 그 몽돌 해수욕장 거기하고 그 다음에 통영하고 이제 캠핑 갔거든요. 그래서 몽돌 해수욕장 캠핑장에서 하룻밤 보내면서 거기하고 이제
첫날 이제 고성군에서 하룻밤 잤구나. 고성군에 그 군청 바로 뒤에 캠핑장이 있어서 거기서 캠핑하면서 식당에서 물어봤거든요. 혹시 그 한일약방이라고 아시나 그랬더니 식당 주인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냐 그랬더니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있으면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랬더니 아쉽게도 없어가지고 못 찍어 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 이건 일신전속적인 거라 한일약방 그 약종상호가 휴가가 자식에게 승계가 안 되니까 이제 그거로 끝난 거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 개인적 호가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대물적인 거 되고 혼합적인 거 제한된다 그러죠. 면허 시험 보는 거 면허자 나오는 게 다 그거 해외 영어가 대물적인 거 되죠. 그래서 대물적인 거 바로 판례 요지로 갑시다. 건축 허가는 대물허가죠. 그러니까 허가 휴가가 단연 승계되기 때문에 건축주 명의 변경에 있는 처분이 합니다. 이건 382하고 좀 비교해야 되는데, 382에 보면 그 건축물 대장이 있죠. 그 334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비교해보라고 한 거고. 자, 돌아올까요? 근데 그 1편에서 봤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거부는 처분성 인정. 이거 외우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도 외우라 그랬는데, 출제가 안 되다가 19년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기존에 출제 안 됐다고 멋대로 빼는 건 정도가 아닙니다. 저거 외우지 않으면 건축주 명의 변경 행위 처분이 아니다 그랬죠. 근데 건축대장에 관계된 다른 게 또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그걸 일일이 외우지 않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한 거고, 또 수리거부는 처분성 인정. 이거 비교하면서 외우지 않았던 사람은 19년 국가직 9급에 하면 정신없이 헷갈렸을 거예요. 석유 판매업, 이거는 양도 권리 의무 위법사의 기책사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석유 판매 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거라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양수인의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위법 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양수인이 그 양수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 판매 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 판매업의 양도 양수를 줄여서 양수도라 그래요.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 승계가 부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도인의 기책 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3번은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도 또 석유에 관한 거 마찬가지죠. 그 다음 5번인데 이거 사례했나? 아니, 좀 민망스러워서 안 한 것 같은데. 332. 옛날에 그 노량진 강의할 때는 저거 이용원 사건, 명진 이용원이 명진에서 이름 빼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건 했냐면 이름은 이발소인데 실질적으로는 퇴폐 이발소 매매층을 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 안마사 3명을 했는데, 그 단속에서 딱 걸렸는데 그 이발과 무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어요. 뭐가? 콘돔이 이발할 때 뭐에 쓰자는 얘기예요? 머리 감을 때 콘돔으로 머리카락을 한 올 따가지고 섬세하게 할 거예요. 이건 매매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결정적 증거였죠. 아니, 그러니까 얘가 명진이용원에서 진짜 빼고 명이용원으로 이름만 빼고 사업주 명의를 바꾸고 안마사 3명은 그대로 고용한 채 영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내가 불법 저지른 게 아니다 이렇게 항변한 그 사건인데, 누가 봐도 명의만 변경했다는 게 딱 나오죠. 그래서 자, 이게 그 교수님 교과서에 많이 실려있는 유명한 거였는데, 그전에도 보충 자료로까지 사실관계했는데 출제가 안 돼가지고 뻘쭘했는데,
지난해 이게 출제가 되잖아요. 이런 논점이. 자, 영업정지나 영업장폐쇄명령 모두 다 대밀적 처분이다라는 거죠. 이거 그 앞에서도 봤죠. 그 영업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대밀적인 거니까 이게 그 폐업을 했다. 이러면 그 영업 정지를 할 수 없다. 그 판례 봤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대밀적 처분을 봤던 거고. 그 밑으로 강조 표시된 거 보면 양순이가 양수의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 개설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영업 양도 양수로 영업소에 관한 권리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 위반까지 부정되는 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래서 영업 정지와 위법 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 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이거하고 그 폐업하고 새로 개설한 거하고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뭐라 그거를 어디다 해놨지? 대물적인 거에 안 해놨나? 저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비교할 거. 폐업한 거하고는 사실관계 달라요. 그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 대물적인 거에 대상 자체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거는 영업정지 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폐업을 한 게 아니라 양도된 사건이에요. 이것도 비교 안 하면 헷갈리는데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네.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페이지를 한번 비교해 줄게요. 그 다음에 돌 캐는 거 이거 채석 이거 대물적 이런 거 아니면 상속 가능. 그 다음에 7번은 두 가지가 섞여 있죠. 근데 자신이 없으니까 대물적 허가 내지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이고 이거 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원상회복 명령 뭐예요? 이거는 원상회복 명령 대체적 자기무라는 거 1편에서도 봤죠.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전혀 심사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리고 형식적 심사만 한다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혼합적 허가는 제한된다는 건데 이거는 판례가 혼합적 허가라 명시한 거는 교수들 해석이라 그냥 뭐 외우려고 할 건 없어요. 그냥 가볍게 보면 되고 그 판례만 알아두면 되죠. 판례 요지에 있는 거 사설 묘지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그 임야 양수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이거는 이제 그 이전이 안 되니까 그렇다는데 이거 분류가 출제된 거라 그나마 인가다 이게 틀린 거로. 그 다음에 학원 설립 인가 이거는 허가고 수인가자 지휘양도는 허용된다. 학원 매매하는 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상식적인 거라 결론 어렵진 않고 기타 허가인데 그냥 허가라는 거 주석단 거는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법률상 이긴적 이런 거. 근데 이거 뭐 아까 다 나온 것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허가 사건 설정 여부는 199 관련해서 미리 받고 허가 갱신은 이건 392에 종합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392 부간에 종기 거기서 종합 정리했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설명하기라고 392에 고 3 기한 있죠? 이게 337. 그래서 여기 가볍게 볼 거예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허가 갱신 후에 갱신 전에 법 위반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갱신은 기간만 연장해 주는 거다라는 개념만 알면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그 기간만 연장해 주는 거지 그 전에 불법을 적법화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 이 말은 동전의 양면이죠.
위법 사유가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가 되면 적법화되는 되는 건데 치유가 안 되니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1, 2번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요 하자로는 모를 사람 없잖아요. 하자로는 종전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 연장 신청, 이거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갱신이 아니라 실질이 새로운 허가 신청이다. 요거 아까도 얘기했죠. 392에 요게 또 한 번 나와요. 종합정리 거기서 하니까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허가의 소멸. 허가의 소멸인데 허가 소멸 사유, 이건 가볍게 보세요. 이게 실효 사유거든요. 자연인의 사망, 법인단체 예산, 이거는 이제 실효 사유예요. 실효 사유에 여기 어, 493에 하고 연결하면 될 거고, 그때 또 종합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명 공동명의로 된 주류제지 면허는 그 중에 한 명이 면허 취소 신청을 한 것만 갖고 2인 공동명의로 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명의니까 한 명이 취소한 것 같고는 공동으로 해야 된다. 상식적인 얘기죠. 이 허가가 양이 너무 많고 이 윤허가 의제는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 이거 아주 뭐. 인허가 의제 이거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